그 리서치 얘기가 끝나질 않았는데요. 다음 얘기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윤계, 친윤이죠. 네,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네, 조사에 52%가 동의한다. 모름 6%, 동의하지 않는다 42%가 이제 보수에서 나왔고 이것도 반반이야. 네, 그러니까 진보에서는 지금 네, 중도에서는 68%, 진보에서는 지금 87%죠. 예, 예. 네. 그게 동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질문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패널들한테 네네. 앞에도 얘기했지만도 비상계엄에 대한 것에 하고 탄핵에 우리가 반대하는 그 세력이 41%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 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론조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에 대선은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대선은 올해 6월 3일에 일어나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저 여론조사를 보자면 친윤석열의 정치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연인이 된 상태고 그러면 이제 누굴 평가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소위 친윤석열계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조사가 바로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42%인데 저거보다도 저는 훨씬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52%에 관심을 봐야 됩니다. 네. 저 52%야말로 이 쇄신의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여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거 중도로 이제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치를 정한다면 네. 68%가 지금 이 계엄, 그렇죠, 지금 그렇죠. 6.3 대선, 이 저분들이 대선 유발자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여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보수 30%, 진보 30%는 이거는 거의 고정이라고 쳐야 되고, 고정이라고 해야 되고, 선거에서, 특히 대선 같은 선거에서 이 승패를 결국 좌우하는 것은 저 중도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중도에서 나온 저 68%, 친윤석열계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 의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요거를 지표로 삼고 앞으로 나가갈 저기를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 중도가 말씀하신 대로는 어떠한 선거든 가서 키가 되는 포인트 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게 바로 민심과 가장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게 68%라고 나와 있는 저 민심에 따라서 가야지만 당에 쇄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 또 질문을 보태고 싶은데 우리 이 의원님한테 보수, 중도, 진보를 우리 오 작가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되게 몇 프로 이렇게 당에서는 보고 있죠.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한지는 정확하다기보다는 지금 여론은요. 네. 확실한 건 보수가 열의에 그러니까 소수입니다.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권 지형은 한 3.5에서 4. 저희가 이번 대선만 봐도 다 쌍끌이에서 모은 게 42%지 않습니까? 네. 이 42%가 이 여론일 거예요. 그러면 42%로는 절대 대선에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50.1%가 돼야 우리가 대선. 아니, 제가 보수, 중도, 진보의 퍼센트를 좀 4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보수의 40%. 여론 지역. 그럼 진보는 몇 프로 정도 봅니까? 40보다는 높겠죠. 45쯤 될 거예요. 45 근데 정도 한번 보면. 보셔야 될 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나왔을 때 끌어모았던 여론이 한 48 정도 됐어요. 48 정도 됐고 이번에 한 1, 2%를 더 갖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진보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단단한 지지층이 45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단한 지지층이 40%. 40% 정도 되는 그러면 40%, 85%면 중도가 15%로 보면 그 되겠습니다. 그 유동층인 거죠. 그 15%가 승패를 좌우하는구나. 그렇다 그러면 중도에 있는 68%가 저 탄핵에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렇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은 찬성한다. 이것이 사실 바른 길이겠죠. 네.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네. 그러니까 40% 정도 된다고 치면은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도 그 10%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도 10%를 향해서 가야만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뉴스 엔진이 중도 개혁 보수를 자꾸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우리 국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뉴스 엔진에서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말씀을 이 중도의 10%를 잡아야 된다. 예, 15%를 잡아야 예, 된다. 중도의 15%를 잡아야지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데 그 음. 반대로만 했죠. 지금 이번에 김문수 그렇죠. 후보와 그렇죠.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스팔트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예. 김문수 후보가 뭘 하더라도 찍어 주실 분들이잖아요. 그래. 근데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 혹은 그들을 위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중도의 마음을 뺏는 건 한계가 있었으니까 예, 그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해야죠. 지금 우리 이병훈 몇 년 동안 이 당직계열에 일했습니까? 제가 12년 12년입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40% 정도가 우리 보수다고 얘기하고 15%가 중도고 45%가 진보라고 이래 보면 그 15%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중도를 외연 확장하고 그러니까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와도 찍을 수밖에 없다. 40%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고 아까 여론조사를 보시면 네. 김문수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80% 나와도 넘는 그렇죠.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 정권이 싫어서 민주당이 싫어서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고 아까 여론조사에 나왔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 어떨까요? 한덕수가 나와도 40%입니까? 그 정도 나왔죠. 아, 그렇다고 네. 보고. 그건 이제 깔고 가는 거다. 이거지. 깔고 그 다음 가는 거다. 15%를 누가 나와야 되느냐. 그럼요.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래 보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되도리로 돌아가면 결국 중도 보수표를 누가 가장 많이 가져오나. 그렇죠. 예. 한덕수가 많이 가져오겠나. 김문수가 많이 가져오겠나. 승패는 40%는 고정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가져오겠나.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중도 보수에서 중도 보수층이 내지는 중도층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을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게 필승 전략이 맞습니다. 그렇죠. 음. 예, 그거 정말 음.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얘기다. 이 당연한 얘기를 안 듣고 저 10%를 보는 게 너무 좁게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네. 40%를 넘건 예. 45%를 넘건 예. 50%를 넘지 못하면 예.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정권을 그렇죠. 찾지 예. 못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게 숙명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한국 리서치에서는 사실 차기 우리 당대표 이런 것도 우리 한동훈 씨가 1위로 나왔던데 예. 그 점에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중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오 작가님, 우리 기자님. 네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하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보면은 항상 우리가 민주당한테 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 구성은 호남을 절대적인 지지정당으로 하지만은 후보는 문재인, 노무현, 이번 이재명까지 모두 다 영남 후보를 내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은 그런 네. 변화의 조짐을 가지지 못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계속 참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수도권에서 인기를 얻고 중도 외연 확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당에 누가 있겠습니까?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분에 대한 지지층을 늘려가고 그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을 개혁하고 다음에 어떤 정권을 숙권할 수 있는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